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반짝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내 하락 전환을 했죠. 장중에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다가 이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직전에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이 FOMC 결과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줬다라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짚어볼 만한 내용들 담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강의를 기대하시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타 강사님이시죠. 우리 배찬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배찬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수요일마다 항상 뵙네요. 자, 반갑고요. 시황을 해야 되는데 네. 아나운서님이 시황 말씀해 주시려 하면 제가 시황 말씀해 드릴게요. 아, 잘. 예. 아, 근데요, 그 전에 예. 저희 그 추석 전에 뭐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잖아요. 예. 이게 6년 만에 가장 긴 예. 연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망 심리가 좀 짙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네. 시장이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시황을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역시 준비를 했었네요, 멘트를. 자,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장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언제쯤에 바닥을 턴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이 그 기대하던 순간이 이제 오늘부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하고 다른 모습이 오늘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2시 반이었었죠, 정확하게. 2시 반 전까지는 똑같이 월화 날하고 똑같이 오늘도 외국인들의 현선물 투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급락 한 8포인트 정도, 거래소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2시 반 이후에 거의 뭐 영화 그 주식 영화 작전에 나오는 것처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종합지수는 플러스로, 그리고 코스닥도 낙폭이 거의 없어지고 끝났죠. 그래서 요런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 반등 시그널이 어저께부터 살짝 나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 3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잠은 안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눈을 멀뚱멀뚱 뜨고 2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은 뻔하죠.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악재는 소멸된다. 그래서 새벽에 금리 결정은 99% 동결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이미 나온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다시 2600 향해서 나가는 그 흐름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장중에는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겁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놓으시고 앞으로 장이 정말 2600 가는 시발점이 되나,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나, 그런 내용들은 일단 오늘 이제 1시간 있으면 끝나지만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특별히 새벽 2시 반부터 미국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이제 언제든지 노란 톡방으로 밤에 저도 잠을 안 자니까, 오늘은 잠을 안 자니까 직접 알려드릴게요. 많이 들어오셔서 흐름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잘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도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시고 일단 결론은 희망을 가지셔라. 2600에 가는 장이 오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정말로 이 FOMC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2,600포인트를 향해 달려나갈지 그 모습을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배찬수 강사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하스탁 5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현대차. 이 현대차는요, 전미 자동차 노조 동시 파업이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해석에 힘을 받았죠. 오늘 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또 모처럼 다시 90만 원대로 진입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BDI 지수 상승에 해운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스마트팜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였죠. 마지막으로 모비스까지 이렇게 하스탁 5 종목들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종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종가 살펴볼 텐데 우선 이 모비스는 상한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우듬지팜도 14% 넘는 굉장한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7% 이상 오르게 되면서 95만 3천 원 이렇게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는 장중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장중 흐름 살펴볼 텐데 장초반 강한 모습 계속해서 좀 이어나간 모습이죠. 이 현대차는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가 속한 이 자동차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에 반사수에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현대 기아차가 8월에 유럽에서 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나흘 만에 이 9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요. 7% 이상 오르면서 오늘 장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HMM 살펴볼 텐데 BDI 지수가 전날보다 5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물동량이 비교적으로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이 해운주들의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에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우듬지팜 살펴볼 텐데 이 오보행 이슈를 딛고 오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K스마트팜 테마 단지 조성한다는 소식에 힘을 받았고요. 오늘 14% 넘는 시세에 분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모비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국내 최초로 이 중입자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암 조직이 한 달 만에 제거됐다라는 소식에 방사관 가속기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이 하스탁 5 종목 중에서 제일 먼저 짚어볼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네. 있을까요? 네, 차례차례 하죠. 현대차 차례? 먼저. 알겠습니다. 예. 현대차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현대차 에코프로 같이 이제 재미없는 정보를 뽑았냐? 이제 지수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예전부터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자동차 업종은 실적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또는 부품업체,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전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불행 중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반도체 회사가 이제 좀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3사, GM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자동차 업체가 파업을 하는 또 공교로운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현대차 업종, 이 업종들이 지금 지수 급등을 일으키는 주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 우량주, 저도 이제 실적이 좋은 현대차 그룹 아니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언제쯤 오르나, 그리고 상담할 때 제가 각국에서 연말 중에는 한번 붙을 겁니다 했는데 오늘 고르게 한 3, 4% 정도 다 상승을 붙었거든요.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이제 연말장까지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의 그런 이 지수를 상승해주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다 불안해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량주 위주로 편안하게 이렇게 지수 상승과 함께 그럼 소형주도 가고 뭐 좀 실적 좋은 그런 그 코스닥 업체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식 시장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장이 오는 거를 암시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집이 큰 종목들의 상승이 또 우리 지수의 주가 상승을 또 일으켜 줄지 기대를 하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네.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에코프로가 예. 드디어 다시 90만 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에코프로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 그렇죠.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에코프로가 무조건 가져야 돼요. 에코프로가 안 가면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에코프로가 지금 7%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도 또 공교롭게 거래소 지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계속 이렇게 맴돌다가 2시 반부터 올라갔는데 에코프로가 7% 오르고 또 AI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많이는 안 올랐지만은 그 대장주 딱 2개 뭐가 있어요. 그 레인보우 스탁이라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강하게는 안 올랐지만 에코프로 같이 반등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I 로봇 2차 전지. 그럼 반도체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은 지수 상승을 이끄는 그룹주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그룹주들이 지금 오늘부로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뭐 에코프로만 오른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기술 주면서 지금까지 좀 조정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집중 공략하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좀 소외되는 그런 종목들, 거래랑 관심을 안 받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반도체 업종으로 들어가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종목이 또 내일부터 가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밤 3시에도 알려드리지만 앞으로 향후에 제대로 연말까지 수익 나는 장. 그 시발점이 바로 이제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는 너무 제가 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받고 싶은 분들도 바로 우리 노나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부터 한번 같이 수익을 이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관련한 꿀팁들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HMM 이야기 들어볼 텐데 BDI 예. 지수 상승 이야기도 있고요. M&A 이슈도 있잖아요. 자, 맞아요. HMM은 저희 또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이 오늘은 스타일이 아마 대학원생 같은 스타일인데 이번 주도요. 네,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해줬어요. 여기에는 아마 그 어떻게 나와 있죠? 이 대본에는 그냥 해운 운임 반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M&A 이슈가 있다는 것까지 아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 HMM이 사실은 제목으로만 들으면 이거 새로운 종목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옛날에 현대상선이에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이 수입이 좋을 때는 한 5만 원 이상 갔었던 종목이에요. 한번 차트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은 주봉으로 보면 더 잘 안 보이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2021년도에 한 5만 원까지도 갔었던 우량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10,000원대로 급락을 했냐면 요 딱 보면 나오죠. 2021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도 못 나가고 전부 이제 통제하고 이러니까 이 우리 해운 업종들이 이제 더 이상은 매출이 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M&A 이슈가 곧 터질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죠. 아마 제가 그때도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상담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더 붙을 걸로 보이는데 이걸 인수하는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면 당연히 지분 경쟁이 일어나서 주가가 오르겠죠. 지금 동원산업, 그러니까 동원참치, 동원산업도 해운 업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운송 물량이 많으니까 하림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LH 같은 경우도 이 HMM에 대해서 매수 의향을 밝혔어요. 그러면 세계 업체, 우리나라 큰 세계 업체가
HMM을 인수하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안 그래도 뭐 오늘 해운업종은 다 올라갔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관심을 못 받았던 거래소에 이런 해운업종들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 뭐 이런 이제 그 조선업종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연말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해운업종들이 오늘부터 이제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고 제가 강의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M&A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특히 눈여겨봐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해운주도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이야기도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팜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우듬지팜, 이 오버행 이슈를 딛고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신규 네. 상장주입니다. 맞아요. 이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특이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뭐 우듬지팜 이름도 좀 특이하죠. 무슨 팜 이런 걸 봐서는 사실은 이제 농업 쪽으로 혁신을 일으킨 기업체거든요. 사실 농업에 관련된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적도 이제 사실 1년 농사를 짓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날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엄청난 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 재배를 보통 토마토보다 7배 정도 많이 이렇게 그 생산 수확량이 나올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이제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 사우디에서 드디어 러브콜이 들어왔어요. 무려 이게 45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있고 사우디에 일단 돈 많은 그 석유 나라 우리 그 저 어디에 다 이제 그 귀족들 이런 데서 해라 그러면 그냥 뭐 금액도 이제 단위가 틀리죠. 뭐 몇 조 단위로 이렇게 하고 사실 평수로 따지면 이게 18만 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농장이에요. 이게 무슨 빌딩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이 반밀폐 무슨 그 유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굉장히 첨단 시설이 들어가는 거라 앞으로 우리 우듬지팜은 농업 쪽에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딱 이틀밖에 안 돼요.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죠. 그냥 차트 볼 건 없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가격도 뭐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는 아닌데 3,500원이라 근데 워낙 이제 이게 한 3,000원 정도에 상장이 된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진짜 이 사우디 쪽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K 스마트팜 이게 조성된다 그러면은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스닥5 종목 가운데 유일한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이죠. 우리 모비스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달 만에 암 조직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았거든요. 예.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를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참 재밌는 종목이다. 모비스.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결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요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실은 원전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소송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친 거. 그리고 어저께까지는 뭐 당연히 그 정도 뭐 호재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친 내용은 보면은 원전 관련주가 아니고 또 오늘은 중임자 한 달 만에 암 3기 환자가 그것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았더니 완쾌가 됐다. 이것도 또한 뭐 세계 최초다 또 막 이런 말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요즘에 무슨 세계 최초도 많고 막 무슨 초전도체처럼 막 이게 막 갑자기 없었던 내용이 저도 어저께까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오늘 중임자 암 완치 이런 게 나와서 차트를 볼까 역시나 상한가 이렇게 쳐 있고 그럼 이게 과연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어저께 상한가 오늘 상한가 또 상한가를 칠까 가격도 어때요? 지금 4,500원이죠. 약간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까지는 다 왔고 이런 움직임의 가격이 저가주는 사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뭐 모아 데이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우디 쪽에 뭐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오히려 더 큰 재료죠. 이제 그날 누구야? 왕자가 우리나라랑 또 교류를 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거는 빅 이슈다고 상한가를 쳤는데 이틀 동안 또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이벤트성이니까 하루 정도로 끝날 거다. 근데 모비스는 어저께 원전 승소 그리고 오늘은 또 중임자. 근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완키가 됐다고 하니까 안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딱 시험을 해봤더니 한 달 만에 완키가 됐다. 그럼 그게 아직 데이터가 축적이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아직 부작용이라든가 그 어떤 그런 이 확실한 그런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온 상태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한 명 와가지고 일단 실험을 해봤더니 완키가 빨리 되더라. 근데 또 수술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로 가격이 의료보험 혜택이 아직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싼 걸 봐서는 약간은 뭐 기사 내용이 그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오면 이제 암 환자들이 많죠. 나도 그럼 한 달 만에 완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성 내용인 것 같은 내용이 들어서 제 볼 때는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또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모비스 회사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썩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아직 더 상용화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주가에 너무 초기 단계에 많은 이제 또 단타 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막 들어갔다가 또 물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의 말 일단은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상용화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비스 최근에 굉장한 주가 시세를 보였죠. 다만 지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 된다 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배찬수 강사님과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타 강사 했는데 정말 일타 강사님이 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주 저희 일타 강의 시간 속에서 짚어주셨던 우리 CTC 바이오가 굉장한 시세를 또 보였다라는 소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CTC 그랬었나요? 바이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CTC 바이오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이 M&A에 대한 내용인데 M&A에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이제 어저께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시가 나오고 나면 사실은 한 발 늦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전에 분석을 해서 거래량이 없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이제 진정한 일타 강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김혜연 우리 아나운서 학생도 M&A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선은 지난주 이 강의 내용 속에서 내용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M&A 관련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국내 최초인데 과연 이게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강의가 가능한데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는 제가 우려감이 있지만 굉장히 수준을 좀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다 개편했으니까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 1타 강사 제목이 나죠. 내용.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M&A에 관계된 주식 그리고 이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뭐 어쩔 때는 한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테마성으로 분다고 해서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M&A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M&A와 주가. 오늘 엄청난 내용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은 드린 것 같은데 M&A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M&A의 종류 그리고 사례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 거는 제가 사례로 딱 하나를 들었는데 나머지는 아예 최신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M&A 일단 M&A가 뭐야 무슨 M 뭐죠 초콜릿 이름도 이렇게 M 초콜릿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죠 이게 달콤한 초콜릿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이 여기에다가 스펠링을 쓸 수가 없는데 mergers and acquisition. mergers는 합병 그리고 acquisition은 인수예요. acquire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랑 거꾸로 되죠. 그래서 합병과 인수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뒤에 거를 먼저 부르니까 그냥 기업 인수 합병이에요. 그 내용이라는 거 M&A.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호적인 거. 제가 이제 그 미국 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렌들리 M&A. 프렌드 친구적인 M&A.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상대 회사에서 대주주가 너네 회사 인수하고 싶어. 주식을 사서 대주주 자격을 내가 가질게.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나는 경영에서 떠날 테니까 너가 가져가라. 요 흐름도 상당히 차트가 좋아요. 대표적인 사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루트로닉이라는 바이오 회사인데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살게. 이런 회사 또 뭐가 하나가 있었죠? 제가 대표적인 거 임플란트 쪽으로 오센 임플란트. 오센 임플란트도 결국 이제 상장 폐지를 먼저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개 매수를 신청해서 19만 원. 근데 이제 주식을 합병을 해서 190만 원, 10분의 1로 합쳐서 190만 원. 어쨌든 이제 19만 원 할 거예요. 19만 원으로 지금 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걸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상장 폐지가 돼도 휴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들입니다. 우리 루트로닉도 사실은 자진 상장 폐지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인수가 다 되면. 그럼 지금 좀 이따 차트도 보여드리고 얼마의 가격에 인수를 하나 이런 게 나올 건데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호적 M&A도 주가 흐름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싸우는 거죠. 호스틸 M&A, 적대적 M&A라고 우리나라 그러거든요. 요 대표 지금도 인터넷에 처음 보면 나와요. CTC 바이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CTC 바이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마 리서치가 공장이 부족해요. 우리 연어를 제조해서 만드는 프로틴, 단백질에 의해서 피부를 굉장히 젊고 막 광이 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데 공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CTC 바이오가 한 3개 정도 전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 회사 인수를 할게 그랬더니 이제 싫어 우리 경영지 난 줄 수 없어. 그래서 엄청난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거까지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죠. 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호적인 거 프렌들리한 M&A인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HDS에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한엔 컴퍼니라는 회사가 너네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인수를 할게. 그리고 36,700원에 공개 매수, OTP, 공개 매수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10,000원대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그럼 3배 정도 수익을 보고 파는 거겠죠. 그래서 공개 매수하는 때 주식을 주고 내가 돈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실제 이제 장내 거래에서 HTS로 매도를 해도 돼요. 그게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설명은 제가 드렸죠. 요거 오슨 임플란트와 똑같이 자진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데 회사가 나쁜 회사는 어때요? 3년 연속 적자가 돼버리면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냥 거래가 안 되는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루트로닉이라든가 오센 임플란트 같이 회사가 우량한 회사는 자진 상폐를 하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루트로닉을 제가 입력을 안 했으니까
루트로닉 차트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깜짝 놀랄 차트. 깜짝 놀랐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쭉 한 며칠 동안 일자 눈썹이에요. 일자 눈썹.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아까 제가 36,700원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종가가 36,700원이에요. 신기하게도 36,700원까지 급등을 해서 이 가격보다 왜 그러냐? 내가 이 가격보다 싸게 팔 거면 그냥 우리 한행컴퍼니한테 36,000원 주세요. 그리고 주식을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싸게 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그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돌아가 봐서 이렇게 보면 월봉은 너무하니까 이렇게 주봉을 한번 보면 그전에는 가격이 약 뭐 10,000원대 미만, 10,000원대 미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5,000원 이런 가격도 있었어요. 5,000원. 근데 이 회사가 괜찮네. 그리고 올해 2022년도는 10,000원대가 바닥이죠. 10,000원 초반에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더니 우호적 M&A에 의해서 애초부터 확 오르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37,600원이라는 것 때문에 20,000원대에서 30,000원대로 그러면 올해 초에 구입하신 분들은 한 3배 정도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더 높게 팔려면은 그 한행컴퍼니에서 36,700원에 사들이니까 더 높게 살려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36,7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호적 M&A는 여러분들의 주가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흐름을 가져준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와, 그게 우호적 M&A구나. 굉장히 좋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제가 가끔 알려드리니까 이런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도 알려드리지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 M&A를 했다가 M&A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있거든요. 적대적 M&A의 내용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제 나는 안 팔어. 그래서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는 건데 그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매매하는 건 사실 불법이에요. 그 내부자 정보기 때문에 유명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이반 보스키라고 아주 월가의 주가를 폭락시킨 사람이 한때 그런 정보에 의해서 사들인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반 보스키는 사실은 월가에서 유명 인물이지만 좋은 호평을 받는 전설이 아니고 나쁜 호평. 이 사람이 또 마지막에는 검찰에 끌려가면서 자기가 형을 다운을 받으려고 그 유명한 저 큰 은행에 이 정보를 알려준 사람, 그 마이클 밀켄이라고 이 사람을 이제 이 정보를 검사한테 주면서 자기는 10년 살 걸 그냥 무죄인가 1년인가 이렇게 감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 내용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미래와 사람이라는 주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미래와 사람이 M&A를 요 위에 보면 군자산업이라는 거 보이죠? 이 섬유회사인데 군자산업을 M&A를 해서 M&A의 대가 권성문 씨가 있는데 미래와 사람으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 저도 이때는 이 주식을 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 자동 냉각캔을 개발을 했다고 그래서 가격이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증권회사를 가니까 미래와 삶이 15만 원이고 신세계도 1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했더니 저는 미래와 삶을 사고 싶은데 했더니 그 당시 이제 객장에서 이제 이렇게 단말기로 주문을 넣어주는 상담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와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요? 했더니 이거는 거의 뭐 실현석이 없는 개발이에요. 했는데 그 자동 냉각 캔이 뭐냐면 밑에 내용이 나오죠. 상온에 한 뭐 20도까지 있는 상온의 음료수를 하고 땀과 동시에 0도까지 최대 냉각을 시키는. 그러면 어때요? 냉장고가 필요가 없죠.
이게 나올 때 기사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냉각캔 치면 나오는데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초전도체라든가 세계 최초란 말을 안 믿어요. 아직도 실용화가 안 됐죠. 그래서 1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뭘로 바꿨냐면 이제 윌비스라는 그 학원, 인터넷 학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교육 이런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좀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현재 지금 한 500원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에 사신 분은 세계 최초의 냉각캔이라는 걸 15년 전에 꿈을 가지고 샀지만 어때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M&A에 대한 것도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거를 지금 개발한다고 인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이 없는 거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이제 적대적 M&A.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꽃이거든요. 우호적인 거는 그냥 상대 대주주가 그래 내가 줄게. 그래서 이제 내 지분을 다 주고 대주주 가격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난 경영에서 물러날 겐데 요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대적 M&A. 호스틸 M&A죠. CTC 바이오가 대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CTC 바이오 쪽의 대주주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민구 대표이사고 그 외에 더 브릿지라는 외 1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호적인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건 화이트 나이트라고 그러는데 내 편. 그리고 이제 내가 인수한다 했더니 파마 리서치가 나는 너네 회사 꼭 필요하니까 경영권까지 줘. 근데 1인이 아니고 밑에 플루토라는 회사가 있죠. 플루토는 당연히 파마 리서치에 이제 같은 그 페이퍼 컴퍼니 내지는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두 지분을 합쳐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저께 이제 대본을 줄 때 내용인데 12.3%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13.14%. 그리고 요 내용 파마 리서치가 1차 매수가 끝났고 1차 300억을 다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200억을 더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대주주, 1대 대주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대주주 자격을 이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갔다. 1대 대주주가 됐다. 그게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발표를 하고 나서 놀라운 차트가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CTC 바이오를 다시 한번 네. 치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CTC 바이오 차트. CTC 바이오 쳐야 되는데 이게 꼭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네. CTC 바이오를 이렇게 일봉으로 딱 보시면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이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가격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조용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지분을 일단 여기에서 300억을 다 매수했기 때문에 안 오르는 가격, 11,000원대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와서 저도 그냥 저번 주에 M&A에 적대적 M&A를 당하고 있는 CTC 바이오입니다 했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여기 장대 거래량이 실려버렸죠. 한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2차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공시에도 다 나오니까 300억은 이때 다 매수를 했고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300억 다 매수를 했으니까 뭐 중간에 가격을 막 올리면 인수하는 회사도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이 지분을 산다고 그래도 다시 안 오른 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사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CTC 바이오가 피인수되는 회사입니다 하고 저번에 이제 아마 이렇게 댓글, 이 글까지 자막까지 다 내보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장대 거래가 실렸는데 왜 실렸지 하고 공시 내용을 보니까 200억에 대해서 또 지분 매입을 실시를 했다. 그 공시가 나오고 어저께 이제 대1대 주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또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M&A에 좀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거에 경영권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뭐 골든 패러슛, 황금 낙하산, 아니면 이제 포이즌 필, 독소 조항. 이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편, 그러니까 상대편보다 우리 편한테 유리하게 그 지분을 너네들이 인수할 경우에 이걸 높은 가격으로 사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런 건 빼고 어쨌든 적대적 M&A를 시작을 하면 주가가 이거는 좀 덜 오른 편이에요. 사실 우리 CTC 바이오도 그 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주봉으로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이렇게 그 전에 올해 초에 보면 한 7,000원서부터 15,000원까지 거의 이제 한 더블 정도가 올랐죠. 근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래와 삶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한 게 15만 원까지 15배까지 신기술까지 이제 합쳐져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가격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가격을 올리고 나서는 어떤 걸 하냐면 거의 다 그러는데 뭐 유상증자라든가 신주인증권, BW 이런 거를 발행을 해서 고점에서 이제 회사는 좋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자본 유입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중엔 이제 그게 기술이 무효화되고 뭐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면 높은 가격에서 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쓴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초기에 여기 초기에 7,000원 단계 매수 이런 분들은 15,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 거고 2차적으로 11,000원대에서부터 올해로 따지고 최근을 들어서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한 분들은 11,000원대를 바닥으로 보고 뭐 10,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더 좋은 건데 11,000원대 정도가 오면은 이건 M&A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피인수 회사로서 우리 파마 리서치 회사가 그냥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00억을 매수해서 1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스톱할 리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어디에요? 또 CTC 바이오의 대주주 현재 이민구 대표이사도 난 경영권을 줄 생각이 없는데 하면서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우리 서로 우호적인 세력이 몇 프로인지 모르니까 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더 지분을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경쟁이 일어나면 가격은 더 오른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아니면 다른 M&A 되는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의 흐름보다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앞으로 일어날 만한 적대적 M&A의 종목 이런 것도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M&A 이슈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흥미로웠다. 우리 강사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우리 1타 강사님 배찬수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 만나볼 텐데 오늘따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주식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기가비스입니다. 반도체 기판 고도화수에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가비스 오늘의 1타 주식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예. 사실 기가비스가 4거래 연속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예. 이 종목 1타 주식으로 주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역시 정확하게 보셨어요. 차트를 한번 보셨나 봐요. 사거래일 빠진 걸 보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 지금은 전곡법 이제 많이 빠지고 좀 가격이 비싼 대형주, 우량주 쪽을 들어가는 게 이제 전곡법이거든요. 너무 이제 심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그러면 안 되고 내용이 있다는 요 종목은 아주 오래된 종목도 아니고 아주 신규 상장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그건 새내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기가비스 이름만 딱 들어봐도 기가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업종이라는 게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우리 기가비스가 앞으로 탄력이 만약에 붙는다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반도체와 AI 뭐 아니면 이 로봇 관련주의 이 서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가격대도 지금 싼 종목이 아니고 10만 원에서 지금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 탄력이 붙는다고 봐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사가 신규라는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어때 반도체 회사가 사실은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가 썩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한번 기본적인 분석으로 살짝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1,000억대까지는 아닌데 반도체 회사지만 영업이익이 한 300억, 순이익이 270억, 거의 이제 영업이익이 순이익과 똑같죠? 근데 2024년도 2분기를 보면 증가율이 다 시뻘개요. 막 70%, 80% 이렇게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없는 그 AOR 기술이라고 전 세계에서 딱 2개 회사만 갖고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거든요. 아까 잠깐 나가 있지만 뭐 반도체 기판 고도화 만드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신규 상장 조금 전에 나왔던 뭐 팜 그 회사는 한 2,000원, 3,000원에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는 어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마 주봉으로 보면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주봉으로 보면 상장된 가격도 한 이 정도 가격에 그러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한 7만 원 정도에 상장이 됐으니까 1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차트가 너무 이상하니까 일봉으로 가서 10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꽤 많이 보여서 7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10만 원 정도, 한 9만 5천 원이니까 10만 원을 돌파하려고 올라갔다 다시 7만 원대로 내려와서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상장될 때도 한 7만 원 정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때가 많이 안 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 앞에 고점 10만 원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수와도 지수 연구를 흐름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2,600포인트가 가는 장 그리고 코스닥도 우리 2차 전지주 대장주가 지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우량한 반도체 회사는 다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가면은 1차적으로는 요 위에 상단이 10만 원대는 우량한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니까 무난하게 10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연말까지는 얼마까지 가냐는 우리 노란 정보 톡에 들어오시면 아마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엄청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봐요, 연말에. 그러면 일단 듬직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때요?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비싼 종목이 더 잘 가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테마주처럼 막 상한가 치고 그런 걸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서 테마 흐름이 지금까지는 안 맞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흐름이 맞는 종목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FOMC라는 빅 이벤트, 호재 이런 게 있을 때 지수율이 확 바뀌거든요. 아마 그런 종목에 의해서도 기가비스가 뭐 다른 종목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기가비스 한 종목이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나와봤습니다. 네, 기가비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종목 전략들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모처럼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BDI 지수 상승에 해운주들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강의는 M&A 이슈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기가비스였습니다. 종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배찬수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